자, 34페이지 경쟁 체결 C급이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없어요. 다음에는 만들어 드릴까요?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경쟁 체결은 누구한테 경쟁을 붙인다는 거죠? 승낙자끼리 경쟁을 붙인다는 거죠. 청약자끼리 경쟁을 붙인다는 말이 안 되잖아. 승낙할 사람끼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승낙은 있어야 되는 거죠. 청약 승낙은. 둘째 줄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자. 서로 승낙 경쟁을 시키는 거죠. 가장 유리한 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뭐 개념 자체는 간단하네요.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넷째 줄 상대방이 다른 경쟁자가 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매라 그래. 용어 구분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뭐라 그러면 입찰이라 그래. 법원 경매는 무슨 방식이죠? 입찰 방식이야. 용어랑 안 맞죠? 법원 입찰이라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알면은 경매,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하는 거, 모르면은 입찰. 옛날에도 법원 경매가 경매 방식이었는데 막 조폭들이 끼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입찰 방식으로. 자, 경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경매 말할까, 개인가 하는 경매 말할까? 국가기관이 하는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규율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둘째 줄 사경매만 의미합니다. 미술품 경매, 정형적인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얘기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을 붙인다는 거 있잖아. 그게 청약이냐 청약이 위이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 최저 가격을 제시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좀 말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상대방이 100원이요 200원이요 해서 마음에 들면 팔 수 있잖아. 그래서 둘째 줄에 있죠. 경매에 붙인다는 게 뭐에 불과하다? 청약이 위인에 불과하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팔아도 돼요. 가격 제시가 청약이고 최고 가격 제시에 대해 승낙의 자유가 있는 거죠. 요 밑줄 쳐놓으세요. 세 줄. 경매 제일 중요한 건 경매 붙인다는 게 뭐냐는 건데 논리까지. 경매 붙인다는 게 청약 위인이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격 제시하는 게 청약이고 경매자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승낙 안 해도 되고 그거.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 값을 올려갈 때 서울옥션에서 최저가격을 정할까 안 정할까? 정해. 안 정하면 짜증나. 안 정하면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200원, 300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짜증나니까 어떻게 가격을 정한다고. 최저가격 5억 이상 한다고. 예전에 누구지? 우리나라 이름도 까먹었네. 3대 유명한 화가들 있잖아. 누구야? 예술적 소양이 전혀 없어가지고. 박수근이, 그 다음에 황소 그림이 누구죠? 이중섭이 또 하나 누구? 세 사람 있거든? 부르는 게 값이야. 조그만 하나의 그림이 최소 5억입니다. 요만한 게. 가격이 절시하고 들어간다고. 5억. 근데 들어갔더니 5억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5억 1천이요 그러는 거야. 너 그 다음에 안 나와, 씨. 그럼 5억 1천에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가격 제시가 있었다는 소리는 그 가격이면 팔겠다는 소리잖아. 조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가격 제시했을 때는 경매자가 최저가격 이상이면 팔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는 거니까 경매 붙인다는 게 뭐고? 청약이고 최고 가격이 뭐가 된다고? 승낙이 돼. 꼭 좀 기억하세요. 여기 요 경우도 많아. 가격 제시 있으면 싫어도 팔아야 됩니다. 기대는 한 10억 정도 기대했는데 5억 1천에서 끊기면 1천에 팔아야 돼. 여러분 값을 내려가는 경매는 반드시 가격 제시가 있어야 돼. 돈은 상한가가 없거든. 내려갈 때는 돈은 우는 밑으로는 0이지만 위로는 뚫려 있잖아. 그래서 가격 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가격 제시가 뭐가 되는 거야? 청약이 되는 겁니다. 자, 20억부터 시작해서 20억 있으십니까? 없어. 그럼 19억 5천이요? 없어. 19억 1천이요? 없어. 19억이요? 예! 그래도 팔아야 돼. 그래서 가격 제시가 있었으니까 값을 내려가는 경우에는 둘째 줄 가격 제시가 청약이 돼.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가격 제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청약이야. 없으면 청약 위인이고. 간단합니다. 자, 입찰은 한 줄만 비춰주세요. 입찰 공고는 뭐에 불과하다? 청약 위인에 불과하죠? 입찰할 때 최저 가격 제시하고 막 들어가서 안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 얘도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입찰은 뭐에 불과하다? 청약 위인이다. 마음에 안 들면 낙찰 안 시켜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시험에 안 나올 것은 공부 준비할 때도 간단하게 준비하셔야 돼. 길게 준비하면 다른 지식이 빠져나갔거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의사실현 사회 때 나왔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 성립을 쓰시오. 의사실현은 조문 외우시면 돼요.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뭐가 필요 없을 때? 승낙 통지가 필요 없을 때. 승낙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뭐는 있는 거 보여요?
승낙 의사표시로 보이는 사실은 있다는 거야. 실제 입을 열어 승낙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몸으로 느껴졌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계약 성립합니다. 시험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출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그 밑에 얘만 좀 알아둡시다. 예컨대 다음부터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자기가 사기로 하고 거기다 뭐한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거. 그러면 물건 사겠다는 소리잖아. 두 번째도 재밌죠? 가구 제작해달라 그랬거든. 내가 부탁했어. 사장님 의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요렇게 그 모델 하나 있잖아. 요걸로 해주세요. 다음 주에 찾아갈 그때 연락이 안 와. 그 가게에서. 근데 가봤더니 뭐 하고 있어? 만들고 있어. 그럼 그거 뭐 하겠다는 소리야? 승낙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청약한 목적물의 가격 제작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 이런 거. 물건 보냈더니 먹고 있어. 그러면 사겠다는 소리죠? 네, 그런 것들. 얘말 좀 알아두세요. 교체 청약은 뭐라고? 청약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거죠. 그 언제 성립합니까? 양청약이 도달한 때. 나중에 도달할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봐두시면 그 위에 셋째 줄에 얘가 나와 있네. 예컨대 동그라미하고 가비을한테 자전거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을이 그 청약을 바꿔서 승낙하는 게 아니라 수령하기 뭐 전에 갑한테 뭐 한 거야? 10만 원 사겠다고 청약한 거야. 청약을 받고 대답한 거 아닙니다. 청약을 받고 대답하면 승낙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둘 다 편집하고 웃겠죠. 마음이 똑같았잖아. 그럼 언제 성립한다고? 양쪽에 언제 서로 도달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달할 때.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조문 그대로 하세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조문 그대로 하시면 외우면 되죠 뭐. 교체 청약이 뭐라고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한 경우. 언제 성립한다고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그러면 되잖아. 의사 실행이 뭐라고요? 청약자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낙 의사 사실 인정이 성립하는 경우 그걸 의사 실현이라 그런다.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조만 외우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개체과 나옵니다. 4회 7회 때 나왔거든. 3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총론에 제가 세 문제를 찍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문제는 청약 효력, 두 번째 문제는 개체과, 세 번째는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세 가지거든. 개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걸 다 내버렸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내일 걸 다 내버려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체과는 뜻이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이야. 여러분 저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도 이행을 안 하잖아. 그것도 채무 불이행이거든. 그것도 과실은 맞죠. 근데 이것은 체결 과정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계약이 불성립됐다는 원칙에 기본적으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의의 봅시다. 계약 체결을 준비 단계. 이거 두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그 적용 보면 1번이거든. 준비 단계 또는 성립 과정에서 그 2번, 3번입니다. 일방. 주로 그 일방은 그 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그걸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 그래요. 자, 빨간 펜. 우리나라 민법은요. 개체가 유형이 독일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우리나라 딱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계약이 온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걸 이름을 개체가로 붙였어. 실제로 이거 말고도 개체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이것만 개체가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명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쓰셔야 돼. 자, 법적 성질. 독일서는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 우리나라 두 가지야. 손해배상 받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 원인이 둘 중에 하나야.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여러분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걸 청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 뭘 쓰게 돼 있냐면은 내가 청구하는 근거 조문을 쓰게 돼 있어. 이렇게. 내가 지금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그 근거가 채무 불이행이잖아. 그럼 390조를 쓰는 거야. 그걸 근거한다고. 불법행위 몇 조를 쓰는 거야? 750조를 쓰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해결이 돼요. 계약관계가 있으면 뭐가 돼? 채무 불이행. 계약관계가 없으면 뭐가 될까? 불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예를 듭니다. 롯데백화점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거기 롯데백화점 본점에 가시면 본점이 있고 옆에 뭐 있어요? 명품점 파는데 에비뉴일 있죠. 제가 에비뉴일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화장실 때문에 자주 가는데 화장실이 괜찮아. 왜? 손님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절가냐 절가. 책 보기도 좋습니다. 냄새도 안 나. 책 보기도 좋고 휴지도 이렇게 있어. 막 3개씩 있어.
화장실 자주 가거든. 그래서 오늘 또 화장실 룰루랄 들어가다가 1층에서 쭉 미끄러져서 머리가 딱 깨졌어. 밑에 보니까 바나나 껍질이 있는 거야. 이게 독일 교육 가서 나온 애야. 근데 머리가 계란찜 깨뜨려 깨졌다니까. 그럼 난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청구할 수 있었어. 롯데백화점 물건 사다 도중에 미끄러진 거 아니죠? 전혀 계약 관계가 없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울로 간다. 불법행위로. 근데 독일은 이게 안 돼. 독일은 이쪽 조항이 우리가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여기 아니면 이걸 다 해결이 돼. 중간에 공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론이 필요가 없는데 독일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생긴 거야. 채무 불행은 아니고 불법행위로 가야 되는데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 안 하는 거야. 근데 독일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중간에 공백을 메운 거야. 뭐라고 배웠어?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 이름도 그분이 지었어. 이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물꼬를 트신 거야. 이게 개체가 물꼬를 트니 그 다음 독일 교수님들이 이걸 막 확장을 시켜. 그래서 이 틈을 다 메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 유학 갔다 오시 교수님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야. 막 독일에서 배운 거. 다른 교수님 화가 나셨어요. 독일 유학 안 갔다 온 교수님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교수님이 되시고 처음에 쓴 논문이 이거였어. 진짜로. 첫 논문이 개체과였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우리나라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냐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 이걸 뭘로 해결한다 그랬어? 이걸로. 필요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있지도 않는 허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불다 논의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바보라는 거지. 이놈들은. 웃긴 건 독일 여행 안 갔다 오신 분이 독일을 더 잘해. 진짜로. 독일을 더 잘해. 이상하죠? 그래서 그분이 말해. 독일은 우리가 뭐가 다른 거라 말하면서 조문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도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데 다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전혀 안 써요. 아니지. 한 번 써먹지 어디 있어. 온시옥불능. 온시옥불능 우리 조문은 뭐라 오른쪽 봐봐. 535 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개체가로 돼 있잖아. 조문 자체가 개체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이거라고? 535조. 요것만 이걸로 가고 나머지 다 뭘 해결한다? 요걸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 4회 때 535조 35조 물어보는 거 4회 때 나왔어. 75조 그다음에 7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제가 이것 말고도 개체가 인정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독일에. 이게 나왔어. 7회 때. 이게 이론적인 거. 우리 판례가 말했거든. 두 개 지금 설명드릴 거야. 약간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법적 성질이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민했던 거야. 불법행위, 이 개체가는 뭐냐? 불법행위다. 두 번째 개체가는 뭐다? 채무 불행이다. 하나 말하면 법정 책임설도 있어. 법정 책임설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법이 인정한 새로운 책임이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안 중요하니까 두 개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해. 법적 책임설. 이 해결돼 버렸다니까. 그분 교수님이 논문 하나로. 자, 적용 범위 독일 이론입니다. 독일서는 제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을 다 뭐라고 불러? 독일은 다 개체가로 불러. 우리나라에서 뭐만 개체가라고? 3-1번만 개체가야.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 다 불법행위 문제가 돼.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볼게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자, 준비 단계 과실은 우리나라는 뭐라 그런다?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 독일은 뭐라 그런다? 개체가. 주소가 달라진다는 손해배상 액수는 똑같은데 근거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어떤 사안이라고 돼 있죠?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물어본 거야. 자, 이 판례 제목은 뭐냐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야. 외우세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 파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끊어. 이는 시인의 성실 원칙에 비추볼 때 뭐라고? 계약 자유 원칙. 우리 좀 전에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거잖아. 체결의 자유 한계를 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위법하대. 불법행위가 되려면 뭐가 된다고? 위법해야 되거든.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독일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보고 계약체계상 과실을 구성한다.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불법행위다. 이해되셨죠? 자, 사실관계는 이따 판례로 설명드릴 텐데 자, 간단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런 사안이었어. 그냥 판례를 볼게요. 굳이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이 판례 사실관계가 어디 있냐면 4-2번에 있어. 프린트물 4-2번에 보시면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라 그래가지고
살행 문제는 만들어져 있죠. 여기 실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고 이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였어. 자, 읽어볼게요. 어른 무역센터 부진의 어른 신모 교수님이십니다. 미술대학교 조각가시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른 코엑스입니다. 무역협회. 무역협회가 삼성동에 있는 이런 무역센터 주인이 무역협회거든. 여러분 삼성동에 가시면 코엑스 건물이 이렇게 있죠. 두 개 있고 여기 아센 빌딩 호텔 있고 여기 또 인터컨티넨탈 있고 파르나스 있고 여기 50층짜리 무역협회 건물 있잖아. 이 주인이 누구라고? 무역협회였고 여기 들어있어요. 이 두 개를 걔들 운영하거든. 그래서 봉급 많이 주죠. 하는 일도 없이. 얘들이 무역협회 어떤 인간들이에요? 무역업자들의 모임이야. 우리나라 수출입 하는 사람들 모임이거든. 그래서 수출 1,000억 불이 된 거야. 우리나라가 90년도 중반에 70년도 중반에 100억 불이었는데 20년에도 10배로 튀었거든. 기뻐 안 기뻐? 기쁘죠? 그래서 조형탑을 만들기로 하고요. 교수님이 5사람한테 작가를 선정해가지고 시안을 의뢰했어. 그 돈을 실제로 판례 보면 돈 500만 원씩 줬어. 그리고 시안 작성을 의뢰했거든. 근데 실제로 응한 사람 4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시안을 선정을 해가지고 됩니다. 하기로 했어. 자, 어른요. 2000년 5월 1일 날 갑동 조각가 내인에게 시안 작성을 의뢰해가지고 시안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 거기에 제작비가 얼마고 대략은 15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통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급계획 체결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갑이 당선이 됐어요. 갑이 신모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통지를 했어요. 여러분 갑 교수는 이렇게 기대에 부풀겠죠? 이게 이윤이 20%래요. 3억 정도 버는 프로젝트래요. 재료값 10억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과 외부적 경제 요건이 뭐야? IF 때문에 힘들잖아 지금. 경제 요건 때문에 각과사의 제작비 이런 거 계약서를 안 쓰고 차일피 미루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뭐 했다고요?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지 않은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하다 없던 일을 한 거라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여러분이 가벼라면 열받죠? 걔가 없던 일 하다가 없던 일 되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간 겁니다.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건 불법행위라는 거야. 독일서는 뭐라 그럴까? 개체가라 그러겠지. 우리나라는 개체가 인정 안 하니까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자 그랬거든.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20%가 창작비거든. 이윤 3억 원. 밑줄 쳐놨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안 작성에 1,000만 원 들었어. 그 문제는 안 써요. 실제로 500만 원 줬는데 500만 원 더 들었어요. 그것도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었냐면은 계약 체결에 신뢰하고 제출한 비용 있잖아. 뭐였냐면은 작업장 구하고 일할 직원 뽑았다는 거 있잖아. 그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못 냈어. 이해되셨죠? 주장을 했거든. 얼마 들었다고. 근데 증거를 못 냈는데 실제로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증거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볼게 했고요. 근거는 뭐라 그래? 독일은 개체가,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범위는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시안 작성 비용 있잖아. 그건 안 해줘. 여러분, 시안 작성 비용은 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감수하는 비용이잖아. 그건 손해를 보지 않아. 두 번째,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을 해주는데 얘가 증거를 못 내서 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창작비 3억 원은 안 해줘. 이건 이행이익이거든. 근데 이 불법인 손해배상 신뢰액이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야. 그게 이 문제였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쭉 돌아오셔서 우리 책의 판례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볼게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나와 있죠. 신뢰손해라 그랬죠. 뭐가 신뢰손해인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에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될 상당한 손해로서 자 밑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걸 신뢰이익의 손해 또는 신뢰손해라 그래.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작업장도 만들고 직원도 뽑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뢰손해. 자, 동그라미 예컨대. 동그라미.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하자. 밑줄. 계약 준비비용. 요거 말하는 거야. 신뢰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그거 말합니다. 끊고.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자제되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그게 뭐죠? 예컨대 동그라미. 그게 뭐야?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 그렇죠? 광고 프레젠테이션에 참고하는 제안서도 만들면은 나중에 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 서로만 떨어지면 팀 해체되고 뭐 쫓겨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 말한다. 그건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실리액손에 안 들어갑니다. 뭐만 실리액손이라고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작업장 만들고 직원 뽑고 이런 것들, 재료비 사고. 자, 오른쪽에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예. 문제에서는 말 안 했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 문제 말 안 했잖아.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거 하면 유자료 달라 그랬어요. 왜 유자료 달라 그런지 아세요? 무역협회가 이거 좌절됐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장보고 기념탑을 만든다 그러면서 장보고 기념탑을 이 양반 대신 기대를 했을 거야. 지난번에 걔들이 나한테 한 대우도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오기 그랬더니 나한테 연락을 안 오고 여러분 외국 작가한테 맡겼어. 우리나라 장보고 기념탑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외국 작가한테 맡겼다니까. 청계천에 있는 달팽이 아시죠? 소라. 청계천 일가에 소라 있잖아. 소라 이렇게.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기억을 안 나. 근데 두 문제는 그거 작가가 누구냐? 외국 유명한 작가야.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욕 바가지로 쳐먹었을 거야. 근데 외국 작가한테 맡겨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분의 이름값을 눌려가지고 거기다 돈을 처발란 거야. 장복으로 외국 작가한테 맡겼다니까 수익이야 그러고 또 이 양반 열받은 거야.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위자료 달라 그랬거든.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 슬프셨겠다고. 위자료 3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래서 두째 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죠. 위자료는 안 물어봤고. 여기까지가 되셨죠? 이 판례를 푸는 겁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보셔야죠. 7의 1문 봐봐. 자, 7회 때 1문, 우리 이제 맨날 봐도 또 보는 겁니다. 봐서 그냥 머리에 외워버려야 돼, 기출문제를.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 나올지를 알 수 있어요. 252페이지 가보세요. 252 7회 때 문제입니다. 자, 어른 또 나온 이제 뭐로 바뀌었어? 천업불 기념탑이? 교육관. 건립 방법에 대해서 또 5사람은 똑같네. 5사람 이상의 설계사를 선정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설계사 시안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 시안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설계사 교육관에 대한 설계기업 밑줄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 얼마로 이번엔? 300만 원. 실제 판례는 1000만 원. 이번에는 300만 원. 좀 바꾼 거죠. 어른 갑이 시안을 선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계 기간 이런 거 제안 선정을 체결 안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뭐 했다고? 취소하기로 했어. 값이 열받아가지고 사실 통지 후에 체결을 기다리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체결을 위한 불법행위 설계비용 얼마 냈다고? 500만 원. 이건 신뢰액이 들어가죠. 제가 신뢰하고 계약이 체결되리라고 믿고 계약을 준비한 비용은 들어간다 그랬잖아. 얘는 신뢰손에 들어가. 왜 300만 원 안 들어가? 500만 들어가. 자, 첫 번째 1번. 갑은 의뢰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약 체계상 과실을 물었는지를 논하시오 그랬잖아. 뭐라고 써야 돼? 학설은 하자 그래. 독일 유학파가 다수니까. 판례는 뭐 한다고? 반대, 불법행위야. 그래서 밑에 그 답안지 봐보세요. 2번. 계약에서의 부당한 중도 파악에 학설은 뭐라고 해? 계약 체계상 과실로 보자는 학설이 있다. 독일 유학파들. 그게 다수래야. 학설이 있다. 판례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뭘로 본다? 판례 밑줄 쳐보실래요? 판례는 계약 체계상 과실을 535조 온시효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거 외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 따라서 계약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는 뭘로 본다? 불법행위 구성원으로 본다. 세 줄 빨간 줄 다 외워놓으셔요. 하여튼 개체가 나오잖아. 그럼 온시효 불능이 아니잖아. 그럼 꼭 쓰셔야 돼. 이거 요 말을. 535조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꼭 쓰셔야 한다니까. 따라서 밑에 판례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충고할 수 있다. 뭐가 아니라고? 개체가 아니라고. 내가 시험장에 이거 실회 때 지금도 기억나. 이거 판례 설명하고 요 문제도 풀어서 똑같이 그때 봤거든. 그 여기에 나오면 뭐 조심하시라고? 우리나라 판례 이걸 뭘로 본다? 불법행위도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잖아. 시험 끝났어. 선생님 그거 개체가죠? 이러는 거야. 내가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거기다. 근데 물어봤어. 개체가로 쓰셨을 때 선생님 그거 개체가잖아. 제가요. 판례는 개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체가로 쓰면 안 된다 그래. 개체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판례는 뭘로 본다고? 불법행위라 그랬지 않아? 그랬더니 그런가요? 또 이러더라. 미칩니다. 물어봤잖아. 문제 낸 사람이 이게 뭐냐고.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불법행위로 쓰면 안 돼. 이건 개체가 가는 내용이잖아. 독일 이론을 그렇게 이걸 이용 개체가로 보는 견해 학설이 있는데 우리는 뭐다? 판례에 따른 뭐다? 불법행위. 그렇게 쓰면 돼. 완벽한 답안지입니다. 왼쪽 답안지 완벽한 답안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범위 쓰라 그랬잖아. 세 가지죠?
견적서 작성 비용 안 해준다. 계약 준비 비용은 해준다. 이행이가 안 해준다. 위자료 해준다. 좀 그거 쓰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 2번은 저 앞에 내포 그 판례 그거야. 어디까지 해준을 쭉 써놨고 문제 해결 볼까요? 제안서 견적 작성 300만 원 안 해준다. 그 다음에 500만 원 그건 해준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족. 사족은 쓸 필요 없다는 거잖아. 사안의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뭐 해준다고? 위자료 해준다. 괜히 쓴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세모. 안 물어봤으니까. 세모란 말은 생략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7회 때 케이스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다 보고 들어갔거든. 판례도 받고 변호사 기출문제도 받고. 됐죠? 그리고 7회 때 우리 합격률이 높았죠.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 잘 쓰셨어. 그러면 이제 낼 게 없잖아요. 아, 짜증납니다. 뭘 낼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나와버렸어. 이 판례가 나와버려가지고. 다른 판례 몇 개 있거든. 그 다른 판례도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었는데 계약이 성립됐대. 그게 오른쪽에 2번이야. 과실 있는 거 맞아. 근데 계약은 성립됐는데 손해는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독일서는? 또 개체가. 독일서는 어떤 그 예를 기억하세요. 고지의무나 설명의무를 안 해줘가지고 손해가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세탁기 같은 거 사고 그러면 세탁기는 좀 너무 쉬운가? 세탁 뭘 할까? 예를 들어 뭐 세탁기도 마찬가지지 뭐. 세탁기를 건조기 샀다 그럽시다. 건조기 샀는데 건조기 살 때 설명을 좀 들었거든. 건조기는요 이렇게 쓰라 그랬어.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이 양반이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옷을 돌렸는데 옷이 그냥 반으로 줄어들었어. 이해되셨죠? 그럼 손에 생긴 건 맞잖아. 근데 계약 체결이 무효가 된 건 아니죠. 물건도 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뭐는 모를 수 있다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묻을 수 있다는 거야. 독일서는 그때 손해배상 근거는 뭐라 그래? 개체가라 그래.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애매해. 우리나라 판례 보면 이때 손해배상 근거에 대해서 이걸로 간 경우도 있지만 일본은 또 이걸로 간 것도 있어요. 계약이 체결됐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판례를 안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쓰면 돼. 개체가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체가로 보자. 우리나라 판례는 왔다래 갔다래. 개체가로 보자는 판례는 없고 불법행위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로 이쪽으로 보더라고. 판례를 보니까. 안 써놨어. 교수님들도 안 써놔. 물어보질 않아. 판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진짜 중요한 건 조문이 있는 거죠. 535조. 계약이 어떤 불능일 때 여러분? 조문은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 이 불능 어떤 불능이라고 그랬어? 민청 시간에 온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온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물건을 넘겨줄 사람 있잖아. 이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는 말 안 쓴 겁니다.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 그러잖아.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매수인이 될 사람이겠죠. 계약의 이유로 인하여 받았 손해, 실리의 손해죠. 그걸 배상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민청시 했던 좀 복수해 볼까요? 요건 사회 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집을 사고 팔고 한 달 뒤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혹시 지난달에 수업 들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봐. 이 집이 어디 있다 그랬어?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말하면 또 웃어 이제. 또 말하면 또 감동하고. 이 기억을 못 한다니까. 강원도에 있다 그랬지. 강원도 어디? 그렇게 쓰면 안 되랬나? 삼척 어디? 덕풍계곡. 기억 안 나시는구나. 그럼 설명을 드려야지. 강원도 삼척에 가시면 덕풍계곡이라는 데가 있어. 삼척은 바다도 있지만 삼척 굉장히 도시가 커요. 내륙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리고 덕풍계곡이 맞을 거야. 큰 산이 있고 산 밑에 덕풍계곡이 있는데 기가 막혀. 1박 2일에서 3번이나 갔어요. 여기를. 워낙 풍광이 이뻐가지고 1박 2일에 여기를 3번이나 갔다니까. 나도 찾아봤어. 1박 2일 보고. 쉽게 저기로 어디 저 태국이나 라오스 온 것 같아. 사람이 잘 안 사는데 거기가 있어. 덕풍계곡이란데. 여기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이. 집값이 1,000만 원이야. 매매 대금이. 그럼 내가 짜증나니까 이제 팔고 싶어. 왜? 너무 안 올라. 고향인데 너무 안 오른 거야. 그래서 팔고 싶어.
매매계약 1,000만 원 하고 대금 계약금 얼마 받았어? 100만 원 받았어. 이거 매수인이 이거 집 제대로 있는지 가서 보러 갈까? 그냥 살까? 그냥 사. 왜? 가면 기름값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산 거야. 네이버 지도 확인하고 집 있지? 아우 좋네. 바로 계곡 앞이네. 그래서 샀다니까 돈 주고. 샀어. 매도인도 자기 집 있는지 확인도 안 했어. 학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한 달 뒤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이번에 휴가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갔더니 집이 없네? 집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언제 없어졌대? 이때 없어졌대. 내가 체결 당시 집은 없었다는겨. 이게 무슨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야.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불능이면 계약을 이행을 못 하잖아. 민초이 이거 무효. 무효 효과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똑같잖아.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았으면 줄 거 없고 받았으면 서로 반환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손해자는 현존이다. 악의자는 받은 얘기죠. 손해배상. 그렇게 반환하시면 되거든? 근데 내가 전화 걸어서 욕을 할 거 아니야. 아이 새끼야. 있지도 않은 집을 파냐. 네 집 팔려면 있는 거 좀 확인 좀 해야지. 과실. 기본적으로 되죠? 그 확인도 안 하고. 솔직히 왜 파냐. 그러더니. 그래? 집이 없냐? 없어 시키야. 핸드폰 보여주는 이렇게 보여. 집이 없잖아. 알았어. 계약금 돌려줄게. 이러는 겨. 근데 문제는 뭐야?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강원 덕풍 계곡까지 일산에서 택시 대절하고 갔어. 택시비. 그러니까 아이 새끼야 나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대절비 45만 원 냈는데 그거 주라는 거야. 가비 뭐라 그런 게 어딨냐는겨.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없고 받은 거 돌려줘라. 계약금 돌려주면 되지. 이해되죠? 돌려주면 되잖아. 몰랐으니까 현존이득. 그러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있어. 어디에 있어? 535조. 즉 이렇게 되는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무효권은 부당이득 반환인데 거기에 뭐 부수적으로 더해서 어디에 해당하면은 535건에 해당했을 때는 너의 뭐에 대해서 계약 체계상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돼 있다니까. 이해되셨죠? 별도로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과 별도로 추가로 지는 겁니다. 추가로. 이거 추가 플러스 추가로 지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계약의 유효로 인해 받았을 손해, 실력손해라고 그랬죠. 어떤 거야? 교통비, 감정평가비용 이런 것들. 다만 그 배상액이 뭐를 넘으면 안 돼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은 이행이익이라 그래.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집이 있었어 넘겨왔으면 집값이 한 20% 올랐을 것 같아. 전매 차익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배꼽이 배보다 크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 말이야. 실내익은 배꼽이고요. 이행이익은 배입니다. 배꼽이 얘가 도풍계곡으로 가는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안 되지. 택시비를 대절하면 안 되지. 또 모범 택시를 그럼 더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야. 실내익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을 넘지 못한다. 이항 전환 규정은 상대방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매수인 을이 이게 집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안 되는데 당연한 거지. 신뢰가 없잖아. 알았단 말은. 알 수 있었을 때 신뢰가 없다 봐. 그리고 거꾸로는 무슨 말이야? 얘는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런 거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얘는 악의 또는 과실이고 얘는 알았거나 또는 몰랐는데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이해되셨죠? 혹시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요건 이렇게. 여러분 그럼 집이 있는 걸 안 보고 사는 건 이건 과실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몰랐잖아.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봐. 네이버 지금 확인했잖아 이렇게.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되셨죠? 사회 때 뭐라고 나왔지? 뒤에 가셔서 볼까? 저는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7회 때 문제가 그 판례가 다시 나올 수는 없고 사회 때 나왔던 거 237페이지 가보세요. 237페이지. 자, 2016년도 9월 1일 날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참 교수님이 고마워요. 갑을 헷갈리고 갑을 매도인 매수인 다 써줬어. 체결했고 이에 따라 을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줬고요. 9월 30일 날 중도금 필요 없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 서류 교부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독립된 질문이니까 1, 2번은 별개라는 소리고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만약에 갑의 소유인 X 건물이 계약 체결 전날인 8월 31일 날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해서 전부 멸실했대. 무슨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 그래서 나왔잖아. 위 매매계약 효력 무효. 두 가지 물어봤어. 237페이지 이 매매계약 무효. 그다음에 가까울세 법률 관계는 뭐야? 개체과. 이해되셨죠? 고스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넘겨보시면 2번 뭐 어떻게 썼습니까? 1-2번을 쭉 내려보세요. 산하에서 X 건물은 계약 성립 전에 멸실된 경우니까 두 가지 해봐요. 첫 번째 온시적 불능인 효력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잖아. 무효다. 그리고 둘째 줄 갑을 가는 계약은 무효고 다만 플러스 530 요건을 갖췄을 때는 갑은 을에게 계약체계상 과실을 부담한다. 3번 법률관계 쓰라니까 괴체가를 쓰는 거지. 요건이 뭐야? 온시적 객관적 조무불능. 그 다음에 이행할 당사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은 뭐 해야 한다? 선임 무과실한다. 그 케이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그 이론 안에 갑을 집어넣어서 쓴 거야.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 해결. 원래는 여기다 다 썼는데 끝났는데 옛날 이게 지금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쓴 거잖아요. 문제 소재, 본론, 문제 해결. 그래서 2번, 3번을 썼던 것을 4번에 좀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535건을 갖춰준 경우라면 갑원들한테 실력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다만 이는 이행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됐죠?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아. 다시. 네. 7회 때 나왔던 케이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돌아오셔서 자, 개체가를 자, 정리가 끝났죠? 다 끝났고 자, 하나 더 볼게요. 3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차고 취소 민청의 차고 취소 있잖아. 우리나라는 경과실 차고도 취소할 수 있죠. 우리 민법의 자랑이거든. 우리나라는 경과실 차고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독일에서는 차고 취소하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도록 돼 있어. 생각해봐. 내가 물건 사갔는데 백화점에서 양복 사갔는데 오늘 도로 착각했대 미안해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왜 짜증이 날까? 물론 백화점에서는 그 변심만 해도 환불해 주죠. 그건 내는 법적 문제가 법 변심에서 확인해 주는 환불해 주는 것은 법에서 무효 취소로 환불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건 저 백화점에서 팔 때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잖아. 생각 바뀌시면 어떡하라고? 일주일에 오시라고. 그리고 올 때 영수증 들고 오라 그러죠. 다이소도 그러죠. 다이소 500원짜리 펜을 샀는데 안 나와. 아이씨 보니까 한 달인가 30일인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 교통비를 들여가지고 환불하러 가자. 희한한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것은 여러분 안 나온 것은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근데 왔더니 디자인이 얘가 마음에 안 든대. 그건 그냥 해준다니까 해주는 거거든. 이해됐죠? 근데 백화점 차고 취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물건 착각이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물건 판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산 사람이 착각한 거잖아. 근데 그때 차고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시 팔아야 되거든. 스팀에 걸어가지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취소한 사람이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는 조문이 없어. 또 뭐라 그러겠어? 독일 유학파들 독일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해됐죠? 독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독일이냐? 안 한쳐. 팔레는 뭐라 그럴까? 팔레는 항상 그래. 팔레는 조문 없으면 안 해. 팔레는 그래서 팔레는 독일 안 갔다 온 사람 편을 좀 들죠.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경과실 차고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530을 유추 적용해서 개체가를 인정할 것인가? 독일 여파가 다수리라 그랬죠? 그렇게 하자는 게 다수리라. 그런데 끊어. 다만 팔레는 이걸 개체가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팔레는 이걸 불법행위로 풀어. 그래 불법행위로 풀어가지고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요 계약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공사 도급액에 따라서 보증서 발급하는 게 그게 액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발급돼서는 안 될 보증서를 발급해 준 거야. 나중에 알게 됐거든. 일 터진 다음에 그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취소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이 과실을 판례가 경과실을 받거든. 취소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취소당한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 대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경과실 차고자가 취소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 그럼 유법성이 있어 없어? 유법이 아니 적법이지. 불법행위 인정해 부정해? 부정해. 결론 두 가지야. 우리나라는 경과실 차고 문제를 뭘로 본다? 불법행위 문제로 봅니다. 개체가 문제를 안 봐요. 그럼 이 경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안 해준다고? 적법이야. 경과실 차고자가 취소하는 건 적법이거든. 불법하지 않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례는 개체가를 부정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판례는 뭘 부정했다고? 불법행위를.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학설은 개체가를 하자고 독일 유학 갔다 오면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주장을 하는데 판례가 안 받아줘. 판사들은 독일 유학 잘 안 가시거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 좀 보고 좀 볼까요?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4-1번. 일단 44페이지, 14페이지 봅시다. 4번. 자, 일단 이 한 페이지를 외우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이 개체가를 제가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해냈어. 그래서 의, 법적 성질, 적용 범위 다시 준비 단계, 유효하게 성립, 무효 취소. 딱 나눠놨죠? 딱 나눠놨죠?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한 페이지 외워놨으니까 이걸 일단 외워요. 이걸 다 쓰라고 낼 수도 있잖아. 계획적 계산, 과실책임인데 약속하시고 이걸 다 써야 되잖아. 일단 외워. 적용 범위에서 준비 단계가 7회 때, 온시적 불능이 4회 때 이렇게 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1번에 그 온시적 불능인 경우를 케이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4회 때도요, 요 케이스 보고 들어갔어. 근데도 답안지 못 쓰면 안 되지. 자, 읽어볼게요. 갑은 5월 1일 날 자기 제주도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구입할 걸 청약했습니다. 갑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5월 10일 날 현지에 내려가가지고 건물의 상태를 확인했고 5월 20일 날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회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된겨? 매수 청약에 대해서 매도 승낙했잖아. 그럼 승낙 발송 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래서 5월 20일 날 사겠다고 회답 보냈으니까 5월 20일 날에서 6월 3일 날 들어갔네? 근데 언제까지 연락 달라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그런 말 없었죠? 전혀 그런 말 없었죠. 하여튼 6월 3일 날 들어갔어. 근데 건물을 언제 날라갔다고? 5월 28일 날. 5월 28일 계약은 언제 체결됩니까, 여러분? 이 계약은 언제 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며칠 날? 아니다. 이거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면은 1억 원에 사겠다는데 9천만 원에 사겠다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에 갑이 산다는 게 갑이 갑이 판다는 거네. 짜증나네. 이 국어에 또 문제가 생겼었지. 다시 봐봐. 갑은 5월 1일 갑이 매도인이야. 자신의 제주도 X 건물을 을에게 이 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할 걸 청약했다. 갑이 구입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을한테 네가 구입하라고 청약했다는 거야. 뭐 그걸 이렇게 하지? 그럼 매도할 걸 청약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짜증납니다. 일단 갑이 누구야? 매도인이야. 근데 을이 얼마에 산다 그랬다고? 9천에서 변경을 가했잖아.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 이게 새로운 청약이 돼가지고 다시 승낙했잖아. 그럼 6월 1일 승낙 발송했죠? 그럼 계약을 언제 체결되는 거야? 6월 1일 체결되는 거야. 일단 그거 확인하셔야 돼. 근데 저는 제가 내고 매번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죠? 이거 지금 한 7, 8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줄 읽어볼 때마다 헷갈려. 근데 문제 낸 사람이 자신은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가르쳐도 매수인인 줄 알았어. 또 헷갈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진짜 그렇게 아니죠? 헷갈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짜증나잖아. 국어 실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 이 건물은 어떻게 됐다고? 5월 28일 날 며칠 됐대. 온시적 불능. 온시적 불능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 플러스 535조 개체과. 그거 쓰라는 겁니다. 법률강에 써라. 자, 문제 소재. 성립 여부하고 535조 그게 문제가 된다. 성립의 불능은 유언부담이다. 성립 여부 따져보니까 이건 잘 쓰셔야지. 변경을 가해 승낙한 경우는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갑이 승낙해야 계약 체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갑이 승낙했죠? 넷째 줄 승낙했잖아. 6월 1일 날 도달했으니까 몇 줄? 6월 1일 날 계약 체결된다. 내가 쓰긴 했는데 너무 좀 길게 쓴 것 같다. 좀 줄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시적 불능 요건 온시적 객관 전부 불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어른 선임. 여러분 혹시 저분 우리 답안지 있는 판례나 내용이랑 똑같죠? 그대로 베낀 거니까. 됐죠? 효과 신뢰액 손해 이익을 넘지 못한다. 쓰고 다음에 결론이 없네. 안 썼어. 일부러 한 페이지 다 쓰려고. 됐죠? 여러분 여기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문제 소재 생략. 문제 소재 안 써도 돼. 최근에 트렌드는 바로 본로만 써도 돼. 선생님 그러면 조금 답안지가 밋밋하지 않나요? 괜찮아. 이 시간 아껴서 다른 답안지 써야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1번 생략해도 돼. 그냥 2번 쓰고 바로 3번 써도 됩니다. 2번 써야지.
왜냐면 온시효 불능을 말하려면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를 그걸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전으로 구분해 두니까 2번에 성립시키는 꼭 써야 됩니다. 1번만 생략해도 돼. 2번 쓰고 3번 쓰고.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때 나왔지만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온시효 불능은 개체가고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거든. 둘 중에 하나는 올해 무조건 나온다. 위험부담이든 개체가든. 그 다음에 4-2는 중도파기 봤었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차고 취소는 이론이다 보니까 따로 케이스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 저 차고 취소 관련해서 전문 건설 공조의 예를 들면서 학설은 이거 개체가로 보고 판례는 이거 불법행위로 봐서 불법행위로 부정했다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저 37페이지 남아 있는 그 전문 건설 공조 판례가 예전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이게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어. 여기 나올 거라고. 불법행위 책임 부정했다는 거. 그래서 전문 건설 공제집이 뭔지도 찾아보고 그랬다니까. 그러다 우인 지나가다 보니까 보라매 공원에 가니까 전문 건설 공제 회관이 있더라고. 빌딩이 큰 게 있더라고. 아, 쟤들이구나. 그걸 알았지. 일반 건설업이 있고 전문 건설업이라는 게 따로 있어. 건설업자 중에서. 공제는 보험입니다. 보험. 공제조합이라는 게. 넘기세요. 자, 계약의 효력. 오늘 진짜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좀 여기까지 조금 보고 쉬도록 1시간 정도 보고 갈게요. 잠시 쉬겠습니다.